똘똘한 한 채. 아마 지난 몇 년 동안 부동산 뉴스에서 가장 많이 들어본 단어 중 하나일 겁니다. 정부가 다주택자를 규제하니까 시장이 내놓은 나름의 생존 전략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정부의 다음 규제 화살이 바로 이 똘똘한 한 채를 정조준한다면 과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이 가상 시나리오를 가지고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을 한 단계씩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럼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 바로 똘똘한 한 채가 대체 뭔지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죠. 정부가 집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을 옥죄기 시작하니까 이럴 바에야 그냥 제대로 된 집 딱 하나에 올인하자. 이게 시장의 반응이었던 겁니다. 여러 자산을 싹 정리해서 가장 좋은 입지에 가장 가치 있는 주택 하나로 집중시킨 거죠. 이런 전략이 시장의 대세가 되면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좋아, 다주택자는 잡았어. 그럼 그 다음은 누굴까? 정부의 화살이 어디로 향할 것인가? 오늘 저희가 풀어볼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가능성, 하나의 시나리오입니다. 이 복잡한 시나리오 저희가 5단계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우선 규제의 새로운 타겟은 누가 될 것인지, 그리고 규제가 시작됐을 때 시장이 받을 초기 충격, 그러다가 결국 정책이 한계에 부딪히는 과정까지 쭉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입니다. 규제의 새로운 타겟. 도대체 왜, 어쩌다가 이 똘똘한 한 채가 정부의 레이더망에 딱 걸리게 된 걸까요? 그 배경부터 한번 보시죠. 사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지난 다주택자 규제에 대한 시장이 아주 영리한,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이었죠. 투자자들이 여러 집을 팔아서 그 돈을 전부 강남 같은 핵심 지역의 비싼 아파트 한 채에 쏟아부은 거예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네, 바로 그 지역 집값만 폭등해버렸죠.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야말로 풍선 효과의 전형적인 사례가 된 셈입니다. 한쪽을 누르니까 다른 쪽이 더 크게 부풀어 오른 거죠. 드디어 규제가 시작됐습니다. 그럼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바로 시장이 겪게 될 즉각적인 쇼크, 그 초기 충격파입니다.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크게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전부 다 보유 비용, 그러니까 집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를 아주 부담스럽게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첫째, 매년 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확 올려버리고요. 둘째, 집을 오래 가졌다고 깎아주던 세금 혜택 같은 걸 대폭 줄이는 겁니다. 셋째, 집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낮춰서 팔기도 힘들게 만들고요. 마지막으로 아예 돈줄을 막아버리는 거죠. 대출의 문을 그냥 쾅 닫아버리는 겁니다. 이런 규제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집주인들은 정말 완벽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팔자니 양도세가 너무 아깝고, 그렇다고 계속 갖고 있자니 매년 내는 보유세가 장난이 아니네. 말 그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심리가 시장을 순식간에 꽁꽁 얼어붙게 만듭니다. 그 결과는 뭘까요? 네, 바로 거래 절벽입니다. 파는 사람들은 매물을 싹 걷어들이고, 사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지켜보자 하고 관망만 하는 거죠. 매물 자체가 사라지면서 거래가 뚝 끊기는 거예요. 가격 변동 없으니까 되게 안정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사실 이건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위험한 침묵, 일종의 착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이렇게 조용히 있을 리가 없죠. 시간이 지나면 정책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부작용들이 슬슬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규제가 오히려 만들어내는 시장의 양극화입니다. 일단 제일 비싼 초고가 주택 시장을 한번 보세요. 여기는 완전히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대출 없이 전부 현금으로 집을 사는 자산가들한테는 세금이 좀 오르는 게 그렇게 큰 타격이 아니거든요. 이들이 가진 자산은 더욱 안전하고 희소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가격은 꿈쩍도 안 하는 거죠. 이 정책의 진짜 무게는 다 누가 짊어지게 될까요? 바로 중산층입니다. 한 10억에서 15억 사이, 이른바 준똘똘한 한 채를 가진 분들이요. 이분들한테 갑자기 늘어난 세금은 말 그대로 세금 폭탄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 부담을 못 이긴 일부 집주인들이 급매물을 내놓기 시작하고요. 이러면서 오히려 이 가격대 시장만 불안정해지고 가격 변동성이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아주 고전적인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집주인의 세금 부담이 누구한테로 가느냐? 바로 세입자에게로 넘어가는 거죠.
집주인들은 늘어난 세금을 메우기 위해서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게 되고요. 그 월세에는 당연히 오른 세금만큼이 고스란히 반영되겠죠. 결국 세입자들이 내야 할 월세만 오르는 결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산의 양극화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서울 핵심 지역의 자산 가치는 굳건하게 버티거나 오히려 살짝 오르는데 그 주변부나 지방의 자산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죠. 이 지역 간의 자산 격차가 정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런 여러 부작용과 사회적인 압박이 쌓이고 쌓여서 한계점에 도달하면 정부도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어집니다. 정책의 방향을 틀어야 하는 시점이 오는 거죠. 정책이 한계에 부딪히고 출구 전력을 찾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정책이 마주하게 되는 가장 큰 벽은 결국 사람입니다. 특히 스스로를 투기꾼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평범한 중산층 1주택자들이죠. 이분들의 강력한 조세 저항은 그 어떤 논리보다 무서운 정치적인 부담으로 정부에 돌아오게 됩니다. 결국 정부는 한 3단계에 걸친 정책 후퇴가 예상이 되는데요. 먼저 꽁꽁 묶어뒀던 규제 지역을 하나씩 풀어서 시장의 숨통을 좀 틔워주고요. 그 다음엔 가장 반발이 심했던 1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겨가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가 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이 시나리오는요, 시장을 바라보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철학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쪽은 인위적으로 힘껏 수요를 억누르려는 규제의 길입니다. 그 길의 끝에는 거래가 마르고 양극화가 심해지는 부작용이 있었죠. 다른 한쪽은 보이지 않는 손, 즉 공급과 수요라는 시장 원리에 맡기는 길입니다. 시장이 스스로 해법을 찾도록 내버려 두자는 거죠. 결국 핵심 교훈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흐르는 강물을 댐으로 막는다고 해서 물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시장의 수요도 똑같습니다. 규제로 억지로 누른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저 더 가치 있고 더 희소한 곳을 찾아서 다른 길로 흘러갈 뿐입니다. 사람들의 본능적인 욕구는 그 무엇으로도 막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과연 인위적인 규제는 시장이라는 이 거대한 흐름의 본성을 정말로 이길 수 있을까요? 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힘겨루기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빠르게 변하는 시장, 정확한 정보가 경쟁력입니다. 지금 구독하고 콕부동산과 함께하세요. 부동산은 콕, 구독, 좋아요는 꼭.